10월 23일 월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선 2023 학생성공 선배 멘토링을 개최합니다. 2시간 이내에 소그룹 멘토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선배 멘토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며 멘토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챌린지 스퀘어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창의품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강 확정 후 멘티 학생의 정보는 멘토에게 전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성공센터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선 체력증진센터 11월 등록을 안내합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GLS로 가능하며 교직원은 ASIS로 신청 가능합니다. 재등록 기한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며 신규 등록 기한은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헬스와 사물함을 모두 이용하는 회원은 보관용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오후 10시까지 미납 시 신청 내용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에선 제11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개최합니다. 진행 대상은 본교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인 학부생입니다. 일시는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특강 1일 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본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생인 연사와의 Q&A 시간도 준비돼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성공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수원 20도이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인 만큼 학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박소정이었습니다. SUBS SUBS 기자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UBS 기자실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소정입니다. 오늘 10월 23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우리 학교 교무처에서 2학기 중간 강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필수 참여 사항은 아니지만 학기 도중 교수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오늘 SUBS 기자실에선 강의 평가의 운영 목적과 방식, 그리고 실효성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김동률의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꿈에서라도 잊지 못했던 눈앞에 허름거리던 그 어느 날을 기억하니 너 우리가 다짐했던 것 지금 동념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고 뜨거웠었고 태양을 겨냥했을까 숯불 꿰뚫었을까 다만 타오르던 가슴에서 터져나오던 이제는 모두 어디에 그 기억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어디에 그 마음이라도 그 다짐이라도 무엇이 앞길을 막건 그 어느 누가 외방을 놓고 티 없이 웃어
있었고 태양을 겨냥했었건 숲을 꿰뚫었었건 다만 타오르던 가슴에서 터져나오던 이제는 모두 어디에 그 기억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의평가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빈 기자, 강의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는 개강 3, 4주차의 학생 제한 주간, 8, 9주차의 중간 강평, 13, 14주차의 기말 강평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 강의평가를 운영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평가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교수진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학생 제한 주간과 중간 강평의 경우 평가 종료 시점에, 기말 강평은 성적 확정 이후 방학 중에 담당 교수자가 학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편인가요? 그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보통 학생 제한 주간과 중간 강평의 경우 담당 교수진이 수업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편입니다. 기말 강평 결과는 해당 교수의 교육 및 인사평가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제도군요. 그렇다면 기말 강평의 경우 학생들에게 다소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말 강평의 경우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 공시 마지막 날에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교무팀의 이준호 주임님에 따르면 강의평가가 담당 교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센티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적 열람 제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교무팀 측에서도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긍정적 요인을 활용하는 걸 여러 차례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만큼의 참여율을 담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는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나요? 교무팀에 따르면 기말 강의평가의 경우 80에서 85% 정도의 참여도를 보입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중간 강평의 참여율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며 학생 제한 주간의 경우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두 주체인 학생과 교수자는 강의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교강사의 시각은 어떤가요? 이와 같은 경우 학교에 소속된 전임 교원인지 초빙 교수, 강사 등의 비전임 교원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비전임 교원에 따르면 평가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의 피드백이라든가 상벌은 따로 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 전임 교원 역시 평가 결과가 교원 평가에 반영되고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임과 비전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교원 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부분은 없었나요? 네, 공통적으로는 대체로 게시기간의 교직원 인트라넷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하기만 할 뿐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대학과 문과대학에 재적 중인 학우들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써있긴 한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DLS로 강의 평가를 하는 것보다 에브리타임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교수님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그걸 다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은 약간 수월해졌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랑 학생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익명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교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로서는 의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하구의 발언처럼 익명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요. 교무팀 담당자에 따르면 객관식 문항은 통계치만 제공되며 주관식 내용은 무작위 순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익명성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익명성에 대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군요. 네, 다만 다른 학우의 의견처럼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해선 더욱 열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강의평가 내용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강의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견 역시 다양하게 수렴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최태웅, 기술 양정호, 최수영, 그리고 진행의 기자 이예빈, 앵커 박소정이었습니다. My mama said that your life is a gift. 다시 쓰는 엔딩 크레딧. 가끔은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럽다가도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져서 내던지고 싶을 때가 있다. 폐부로 파고드는 호흡이 무거워 숨을 참고 눈 아래 스며드는 색채마저 버거워 눈꺼풀을 닫고 싶을 때, 나를 존재토록 하는 중력까지도 미워질 때, 그렇게 나로부터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바로 여기 딱 그대로 도망친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에도 스스로에게도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사라지고만 싶어 떠나는 길을 택한 소녀가 있다.
백만엔걸 스즈코. 가족을 떠나 100만엔을 모으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주인공 스즈코. 룸메이트와의 다툼으로 전과자가 되어버린 스즈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난다. 스즈코는 살아가는 1분 1초가 힘에 겨웠다. 자신이 전과자가 되어버린 삶도 답답한 자신도 싫어서 쉬지 않고 100만엔을 벌었다.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눈빛이 서늘하게 느껴지고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입술이 거칠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는 순간, 사람이 타인이 되는 순간, 스즈코는 그런 순간순간을 절실히 느꼈고 그랬기에 새로운 삶이 더욱 절실했다.眠りこけた部屋の窓指先はしびれたまま朝もやに溶けて消えたため息とコーヒーの香り風雲が空隠して土の匂いを連れてくるカップ握る手のひらは春が来るのを待っている生ぬるい憂鬱はいつまでも記憶の奥の方まどろみの中でぽつり寂しさにわけはない어디를 가도 겉돌기만 해서 차라리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없어요? 스즈코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다가오는 인연에도 묵묵히 일만 고집했다. 그렇게 일을 해서 100만엔을 벌면 다른 곳으로, 또다시 먼 곳으로. 스즈코의 여정은 자아를 찾기 위한 것 따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찾고 싶지 않아 선택한 명백한 도피였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나니까. 아무리 싫어도 나는 여기 있으니까. 스즈코는 네 번째 여정 속에서 놀랍게도 사랑을 했고 사랑의 끝은 결국 이별이었다. 이별은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스즈코는 의외로 의연하게 상처 위에 연고를 덧바르고 반창고를 붙였다. 드디어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망치기 바빴던 그녀 자신을.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며 위태롭던 스즈코의 눈빛이 마지막만큼은 단단했다.ああこのまま僕たちの声が世界の端っこまで消えることなく届いたりしたらいいのにな。そしたらね二人でどんな言葉を花と消えることない約束を二人でせーので言おう。確かが叶うその言葉の目をもう見れなくなったのは一体いつからだろうか何故だろうか。ああ雨の止むまさにその切れ間と虹の出発点終点とこの命果てる場所に何かがあるっていつも言い張っていた。いつか行こうぜ生命も認めがいたく영화 속엔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이 한가득 담겨 있다. 무덥고 찝찝한 여름이 아닌 농도 짙은 여름 감성을 녹여낸 영화 백만행걸 스즈코. 영화를 보는 내내 난 여름에 있었다. 어쩌면 나는 스즈코를 보며 이 계절을 조금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스즈코는 강한 사람이었다. 도망칠 용기를 내고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다. 누가 감히 그녀를 비웃을 수 있을까? 누가 감히 그녀를 나약하다 할 수 있을까? 강인함으로 눈부셨던 스즈코의 삶. 마지막에 결국 웃음 짓던 그 아리따운 미소를 기억하며 그녀에게 있을 앞으로의 찬란할 미래에 박수를.
지금까지 스크립터 이주혜, 엔지니어 양정우, 최수영, 내레이터 박소정이었습니다.